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의원님. 의원님 네. 대신에 저희 섭외 전화를 이렇게 잘 안 받으시고. 예, 죄송합니다. 네. 대신. 모든 전화를 다 못 받았습니다. 네. 아니, 전화 받을 수 있을 때도 잘 안 오시더라고요. 네. 주의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어젯밤부터 지금까지 뭐 하셨어요? 어젯밤에 새벽 2시경까지 페이스북 라이브로 밤잠을 못 주무시는 시민 여러분 한 24만 분 정도와 함께 영상 대화 나눴고요. 24만 명이요? 네, 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혹시 일부 소수 몇 분께서 탄핵 때문에 분노나 불안감 이런 것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실까봐 새벽에 페이스북 라이브로 좀 설명 좀 드리면서 개인 페이스북 라이브를 하셨는데 24만 명이 봤다는 거죠 지금? 예. 잠시 후에 보니까 33만으로 늘어나 있고요. 지금 거의 40만 넘어서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보기로 해서요. 대단한 관심이었네요. 어젯밤. 예. 그래서 새벽까지. 저도 소름이 돋았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정말 대단합니다. 국민들 관심이. 네. 그 문제 이전에 저희가 어제 마침 장제현 의원을 저희가 청문회 스타로 스튜디오에 모셨었거든요. 네. 예. 최근에 장제현 의원과 이제 한바탕 하셨지 않습니까? 장제현 의원 버전의 사태 대첩에 대해서 장제현 의원 표 설명을 들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표창원 버전으로 당시 상황을 좀 정리해 보시죠. 우선은 제가 명단 공개를 탄핵 찬반 국회의원 300분의 명단 공개를 하면서 빚어진 건데요. 네. 그날은 안전행정위원회 11월 30일이었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법안에 대한 의결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전행정위원회 다른 상임위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의결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거든요. 네. 그 전에는 주로 야당 의원들이 백남기 선생님 사건이라든지 전국 현안에 할 말이 많아서 가끔씩 약속을 어겼다가 제지받고 이랬었는데 그날은 이제 박성중 의원께서 새누리당이죠. 법안과 전혀 관련 없는 제 이제 명단 공개에 대한 비난과 질타를 많이 하셨어요. 잠시만요. 예. 그때 상황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그때 상황을 저희가 전해드릴게요.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예, 이거 먼저 차리세요. 오케이. 예, 먼저 공개해놓고 봅시다. 할 짓을 해야지 말이야. 뭐? 장재원, 왜 표창원? 들어봐. 할 짓? 아니, 자, 의원님. 야. 장비에 이러면 안 돼. 빨리. 경찰이다. 자. 경찰이야? 그래. 자, 우리, 새누리당 의원님도 좀 듣고 가시지. 왜 나가시오? 아니, 왜 그렇게 오버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듣고 가시지, 듣고. 기억이 새록새록 하시죠? 예. 그런데, 네. 전반적인 상황은 이해를 했는데, 어제 저희가 요거를 짚어보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면, 네. 장제현 의원이 어쨌든 서로 친한 사이고, 그래서 목소리 높였던 부분은 서로 화해했고, 사과도 하고 했다. 그 부분은 의원님도 비슷하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장제현 의원이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탄핵 찬반 의원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아직도 동의할 수가 없다. 왜 표창원의 기준으로 내가 맞춰야 하냐. 네. 결변을 터고 하셨거든요. 네. 왜 공개하셨는지. 네, 그건 충분히 존중하고요. 제 명단 공개가 전적으로 옳다라고 믿진 않습니다. 100%는 분명히 아니죠. 새누리당 의원분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자존심이 상하실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정확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당시에 명단 공개를 하겠다고 생각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제3차 대국민 담화였습니다. 진퇴 문제를 포함해서 국회의 결정에 따르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 전까지는 탄핵에 대한 강한 의지를 공유했던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이 흔들렸거든요. 그러면서 대통령이 저렇게까지 나오는데 우리가 협의하고
그 퇴진에 대한 명예롭고 질서 있는 퇴진을 그 방법을 마련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는 그렇죠. 거죠. 비박계 입장이 좀 흔들리고 바뀌었죠. 예, 그래서 제가 이건 안 된다 이렇게 하다가는 저는 이제 매주 광화문에 나갔고 그 촛불 시민들과 만나면서 현장 민심을 이제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이렇게 가면 큰일 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그 전까지는 모두 의미가 없다라고 봤고요. 의미가 없다기보다는 뭐 그 순간에서는 그래서 3차 담화 이후에 입장이 바뀌시는 분들 같은 경우 조금 다시 되돌아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그 시점에서의 탄핵 찬반 혹은 주저 이러한 분류를 제가 한 것이고요. 그러면서 혹시라도 제가 오류가 있다면 바로 수정해 드릴 테니까 알려주십시오라는 그런 그 안내 공지도 함께 했죠. 흔들리는 비박계를 좀 한편으로는 도와주는 거죠, 이게.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그 상대방에서는 기분이 나쁘실 수는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근데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네네. 기분 나쁜 것에 대해서는 사과할 수 있지만, 그때는 필요한 행동이었다고 지금도 생각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까지 해서, 굉장한 우여곡절 끝에 오늘 표결의 날이 됐습니다. 현재까지 민주당이 파악하기로는, 그리고 의원님이 파악하기로는 가결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99%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고요. 99%. 가결 가능성은요. 네. 다만 이제 그 몇 표 차이냐, 얼마나 압도적이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가결이 된다고 보시는 거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언론에 따라서는 뭐, 반반이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혹은 뭐, 몇 표 모자랄 수도 있다, 뭐, 넘어도 몇 표 안 된다, 뭐, 이런 분석도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다 의미 있는 분석들이고요. 다들 근거가 있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일단 제 그 판단은 최종적으로 저희가 그런 논란과 그런 갈등과 아픔을 겪으면서 그 300분 의원 전원의 탄핵 관련한 입장을 마지막으로 확인한 것이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 의사를 밝힌 분이 202분이었습니다. 202분. 네. 그 안에서 물론 이탈표가 있을 수도 있겠죠. 공개적으로는 탄핵 찬성을 밝히셨는데 실제 공개적이라는 건 어디서 공개적으로 밝혔다는 거죠? 주로 언론이고요. 언론을 통해서. 예. 그 다음에 이제 일부는 그 공개해도 좋다라는 그 지역 구민과의 문자 메시지 인증샷을 이제 확보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요. 그렇군요. 뭐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확인된 분이 202분이거든요. 변하지만 않는다면,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일부 이탈표가 있다 하더라도 대단히 미미할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아마도 나중에 부결이 되면 지역 구민들이나 국민들께서 투표에 대한 그 확인 요구를 하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현재 야당 의원들 사이에는 투표를 할 때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투표 내용을 촬영해 두자라는 이야기들이 널리 공유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총선, 뭐 대선 다 포함해서 그런 경우에는 투표 인증샷이 지금 현재 선거법상으로는 불법인데 국회에서 그렇게 하는 건 불법은 아닌가요? 네. 그 두 가지가 다른 법이죠. 일반 공개 선거 같은 경우는 공직선거법을 따릅니다. 네네. 그런데 공직선거법상에는 비밀투표 원칙에 대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금지도 하고 있고요. 네. 그런데 국회법상의 그 인사투표는 비밀투표 원칙으로 천명을 해두고 있는데 네네. 이것을 금지한다든지 공개를 또는 그 공개 행위를 처벌한다든지 이런 조항은 없습니다. 이제 개인의 선택, 의원 개개인의 선택에 의해서 그걸 찍고 공개할 수도 있는 거군요. 네, 현재 법상으로는 괜찮습니다. 물론 윤리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러면은 그것도 또 하나의 압박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했다면 왜 공개하지 못하겠느냐고. 그리고 민주당은 다 그렇게 하기로 했다는 거죠? 네네. 그런데 말이죠. 세상 일은 모르는 것이고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같아서 혹시라도 탄핵이 부결된다면 총사퇴 결의, 민주당 의원 전원, 국민의당도 마찬가지로 결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의를 하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우선은 책임의 의미죠. 그 부결의 책임을
상대방에게만 돌려서는 안 되는 상황이고요. 어쨌건 우여곡절을 겪었지 않습니까? 저도 무척 많은 책임을 지고 있고요. 일부 비박계 의원께서는 만약에 탄핵이 부결되면 이건 다 표창원 책임이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 부분은 제가 책임을 져야죠. 개인적으로는. 우리 야당도 마찬가지로 그동안 국민적 질타도 많이 받았고요. 나름대로 저희들이야 최선을 다한다고 했지만 사소한 의견 차이로 야당 3당 간의 균열도 보여드렸고 어쨌든 가장 큰 의미는 책임입니다. 부결에 대한. 두 번째로는 국회 자체의 그 직무유기에 대한 그런 국회 기능의 상실인 거죠. 이것을 현실적으로 국민께 저희 국회가 헌법적인 요구, 가장 중요한 국가 위기 상황에서 국민적 분노와 그 뜻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습니다라는 것에 대한 표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과거에도 의원 총사퇴 이런 정치적 구호들이 등장했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네. 실제 단 한 번도 의원 총사퇴를 한 적은 당연히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이게 구호가 아니고 의원분들은 진심인가요? 정말로 총사퇴 하시는 건가요? 네, 의원들은 진심인데요. 다 사직서를 다 썼습니다. 써서 제출했고요. 그런데 문제가 이제 그 수리가 되느냐의 변수는 남아있는 거죠. 그 수리를 하는 주체는 어디입니까? 국회의장이죠. 아, 정세균 국회의장. 네. 근데 사실 정말로 다 수리해버리면 국회법상 제가 알기로는 200명이 넘어야 되는데 야당 네. 쪽에서 100명이 넘기 때문에 이미 민주당 한 것만으로도 그러면 국회가 운영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의결할 수가 없잖아요. 예, 원 구성이 안 되죠. 200명 이상이어야 원 구성이 되니까요. 네. 그럼 아무 본회의도 할 수 없고 국회 정지 상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말로 부결이 되고 정말로 총사퇴안을 국회의장이 접수해서 정말로 사퇴를 해버리면 그러면 국회는 다음 보궐선거까지는 중지가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 개개인으로서의 활동들은 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사직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요. 국회 전체로서의 의결이나 원을 구성해서 할 수 있는 공식 정식 업무는 못한다고 봐야죠. 법안 통과도 안 되고. 네. 실제 그렇게 된다면 정말 유례가 없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하. 전원 내셨고 국민의당도 냈고 그 새누리당에서도 하태경 의원이던가요? 그분도 내신 걸로 알고 있고 친박 의원들 중에 혹시 탄핵에 동참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한 분은 아시나요? 공개적으로는 없고요. 네. 비공개적으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의사표시를 하셨다라는 이야기는 듣긴 했는데 그 부분은 공개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으로부터 직접 제가 들은 게 아니라서요. 그건 제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한 가지 더 확인해 보고 싶은 게 있는데 탄핵안의 세월호 부분을 빼면 친박계 의원들 중 일부는 포섭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유로 탄핵안에서 세월호 부분을 빼달라고 요청을 했었던 걸로 보도가 됐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제가 확인한 바로는 빼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 순서를 변경해달라는 요청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비공식이었고요. 그것도 요청의 형태이기보다는 그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에게서 좀 더 확실한 정족수 확보를 위해서는 친박계 의원들도 끌어들여서 압도적인 다수 찬성이 필요할 텐데 그게 가능하다. 그 가능한 방법은 너무 전면에 맨 앞에 세월호 7시간을 내세우는 것에 대해서 어쨌든 그 친박계 의원들은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을 순서를 좀 뒤쪽으로 변경해서 탄핵소추안의 처음 부분은 확실하게 확인된 헌법과 법률 위반 사항을 두고 그 다음에 세월호 7시간 부분을 언급하는 방식이라면 훨씬 더 많은 수의 친박계 의원이 탄핵 찬성에 동참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거절했던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과정에서는. 그렇군요. 이 부분 어떻습니까? 한 가지만 더 확인하고 싶은 게 뭐냐면 새누리당이죠. 법안과 전혀 관련 없는 제 이제 명단 공개에 대한 비난과 질타를 많이 하셨어요. 잠시만요. 예. 그때 상황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그때 상황을 저희가 전해드릴게요.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예.
예의가 먼저 차리세요. 오케이. 예의원들한테 공개해놓고 봅시다. 할 짓을 해야지 말이야. 뭐? 장재원. 왜 표창원? 들어봐. 할 짓? 아니, 자, 의원님. 야. 장인빈 이러면 안 돼. 아이, 빨리. 아이. 장관님! 자. 경찰이야? 그래. 자, 우리, 새누리당 의원님도 좀 듣고 가시지. 왜 나가시오? 아니, 왜 그렇게 오버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듣고 가시지, 듣고. 기억이 새록새록 하시죠? 예. 그런데, 네. 아주 전반적인 상황은 이해를 했는데, 어제 저희가 요거를 짚어보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면, 네. 장재 의원이 어쨌든 서로 친한 사이고, 그래서 네. 목소리 높았던 부분은 서로 화해했고, 사과도 하고 했다. 네네. 그 부분은 의원님도 비슷하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장재 의원이 예.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저는 이제 매주 광화문에 나갔고, 그 촛불 시민들과 만나면서 현장 민심을 이제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이렇게 가면 큰일 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그 전까지는 모두, 의미가 없다라고 봤고요. 의미가 없다기보다는 그 순간에서는, 그래서 3차 담화 이후에, 입장이 바뀌시는 분들 같은 경우, 조금 다시 되돌아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그 시점에서의 탄핵 찬반 혹은 주저, 이러한 분류를 제가 한 것이고요. 그러면서 혹시라도 제가 오류가 있다면 바로 수정해 드릴 테니까 알려주십시오라는 그런 그 안내 공지도 함께 했죠. 흔들리는 비박계를 좀, 한편으로는 도와주는 거죠, 이게.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그 상대방에서는 기분이 나쁘실 수는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근데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네네. 기분 나쁜 것에 대해서는 사과할 수 있지만, 그때는 필요한 행동이었다고 지금도 생각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까지 해서, 굉장한 우여곡절 끝에 오늘 표결의 날이 됐습니다. 현재까지 민주당이 파악하기로.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정말 대단합니다. 국민들 관심이. 네. 그 문제 이전에 저희가 어제 마침 장재현 의원을 저희가 청문회 스타로 스튜디오로 모셨었거든요. 네. 예. 최근에 장재현 의원과 이제 한바탕 하셨지 않습니까? 장재현 의원 버전의 사태 대첩에 대해서 장재현 의원 표 설명을 들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표창원 버전으로 당시 상황을 좀 정리해 보시죠. 우선은, 제가 명단 공개를, 탄핵 찬반 국회의원 300분의 명단 공개를 하면서 빚어진 건데요. 네. 그날은, 안전행정위원회 11월 30일이었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법안에 대한 의결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전행정위원회, 다른 상임위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의결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거든요. 네. 그 전에는 주로 야당 의원들이, 백남기 선생님 사건이라든지 전국 현안에 할 말이 많아서 가끔씩 그 약속을 어겼다가 제지받고 이랬었는데, 그날은 이제 박성중 의원께서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의원님. 의원님 네. 대신이 저희 섭외 전화를 이렇게 잘 안 받으시고. 죄송합니다. 네. 대신. 모든 전화를 다 못 받았습니다. 네. 아니, 전화 받을 수 있을 때도 잘 안 오시더라고요. 네. 주의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어젯밤부터 지금까지 뭐 하셨어요? 어젯밤에 새벽 2시경까지 페이스북 라이브로 밤잠을 못 주무시는 시민 여러분 한 24만 분 정도와 함께 영상 대화 나눴고요. 24만 명이요? 네, 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혹시 일부 소수 몇 분께서 탄핵 때문에 분노나 불안감 이런 것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실까봐 새벽에 페이스북 라이브로 좀 설명 좀 드리면서 개인 페이스북 라이브를 하셨는데 24만 명이 봤다는 거죠 지금? 예. 잠시 후에 보니까 33만으로 늘어나 있고요. 지금 거의 40만 넘어서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보기로 해서요. 대단한 관심이었네요. 어젯밤. 예. 그래서 새벽까지. 저도 소름이 네. 탄핵 찬반을
탄핵 찬반 의원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아직도 동의할 수가 없다. 왜 포천원의 예. 기준으로 내가 맞춰야 하냐. 네. 별변을 터고 하셨거든요. 네. 네, 네. 왜 공개하셨는지. 네, 그건 뭐 충분히 존중하고요. 네. 제 명단 공개가 전적으로 옳다라고 믿진 않습니다. 100%는 분명히 아니죠. 네. 새누리당 의원분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뭐랄까 자존심이 상하실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정확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네. 문제는 제가 당시에 명단 공개를 하겠다고 생각한 것은 네. 박근혜 대통령의 제3차 대국민 담화였습니다. 진퇴 문제를 포함해서 국회의 그 결정에 따르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 전까지는 탄핵에 대한 강한 의지를 공유했던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이 흔들렸거든요. 네. 그러면서 대통령이 저렇게까지 나오는데 우리가 협의하고 그 퇴진에 대한 명예롭고 질서 있는 퇴진을 방법을 마련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는 그렇죠. 거죠. 비박계 입장이 좀 흔들리고 바뀌었죠. 예, 그래서 제가 이건 안 된다 이렇게 하다가는